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드버서리얼 오토 인코더 2016년에 나온 자료고, 기존에 저희가 크게 알고 있는 그 딥러닝의 이제 프레임워크인 오토 인코더, 그 다음에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그 다음에 간, 그리고 그 큰 프레임워크 중 조금 새롭게 제시하는 어드버서리얼 오토 인코더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크게 인트로덕션,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어드버서리얼 온토 인코더에 대한 이해, 그 다음 VAU와 대한 관련성, 그리고 어드버서리얼 오토 인코더의 활용 방안, 이렇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저자는 이제 생성 모델 관련해서 오디오, 이미지, 영상 같이 데이터 크기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하기가 용이한 스케일러블한 생성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법인 RBM, DBM, DBM 등은 MCMC, 그러니까 마코브 체인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학습되어 있는데요. 이 방법들은 이제 스테이블한 확률 분포가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확률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을 돌리고 이제 스테이블한 고정적인 확률값이 나온 이후에 그걸 기반으로 생성 모델을 형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스테이블한 가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그레디언트, 즉 미분값을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딥러닝 기반의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BA, 간 같은 알고리즘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오토인코더를 생성 모델로 변환하는 어드버서리얼 오토인코더라는 큰 프레임워크 알고리즘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큰 아이디어로는 오토인코더 기반의 Reconstruction Error, 복원 오류와 그 다음에 간 모델의 적대적 학습 방식인 Adversarial Training Criterion을 결합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로는 적대적 학습 간에서 오토인코더의 Latent Representation, 보통 Z값이라고 부르는 것에 기존 데이터 분포인 디스트리뷰션까지 합쳐진 Aggregated Posterior를 임의의 사전 분포에 연결하는 것을 주 목표로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더 나아가서 Adversarial Autoencoder가 이제 Variation Autoencoder의 학습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가장 큰 백그라운드로 가져가야 할 게 오토인코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그 다음에 간, 이 3가지에 대해서는 크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오토인코더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차원의 인풋 데이터를 넣었을 때 네트워크를 거쳐서 인코딩을 거쳐서 차원 축소를 진행하고 이를 디코딩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고차원 데이터를 복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복원한 데이터와 최초 넣었던 인풋 데이터 간의 차이를 값을 기반으로 로스 펑션을 형성하여 학습을 하고 있고 오토 인코더의 주 목적 자체는 저 인코딩 네트워크 자체를 잘 학습시켜서 차원 축소를 하는 것이 주 목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서는 오토 인코더와는 달리 디코딩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제대로 학습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BA 관련해서는 조금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VA는 생성 모델을 위해서 이제 제시된 방법이고 생성 모델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조건으로는 특정 분포에 대해서 랜덤 샘플링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랜덤 샘플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포에 축적 분포, 그러니까 CDF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데이터 분포 같은 경우에서는 형상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함수를 구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VA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정규 분포나 이러한 역함수를 구하기 쉬운 함수에다가 최대한 그 정규 분포 함수를 실제 데이터 분포에 가깝게 만들어가는 구조로 이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학습 방식에서 그 해당 로스 부분을 보면은 오토인코더와 동일한 복원 오차 부분을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제약 조건이라고 하여서 실제 데이터 분포인 PZ 분포와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거치고 나서 나온 그 데이터 분포, 즉 우리가 임의로 형성을 주어진 대부분 정규 분포라고 하는 Q 분포를 설정을 했을 때 Q 분포와 P 분포 두 가지가 동일해야 한다라는 제약 조건을 추가로 붙인 것이 BA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Q 분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랜덤 샘플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Q 분포에 랜덤 샘플링 한 것의 결과를 디코더 네트워크에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BA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간입니다. 간 부분에서는 이제 제너레이터 모듈과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듈 네트워크 두 가지를 연결시켜 두고 제너레이터 모듈 관련해서는 이제 최대한 페이크 샘플링을 할 때 실제 리얼 데이터와 유사하게 만들도록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페이크와 리얼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방식에는 민맥스 적대적 게임이라고 해서 제너레이터는 최대한 진짜와 유사한 페이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그 만들어진 두 개의 데이터, 페이크와 리얼에서 구분해내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학습하는 것이 주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드버설 오토 인코더에서는 기존의 오토 인코더의 리커스터 그 복원 오류와 그 다음 간에서 사용된 적대적 네트워크, 이 두 가지 네트워크의 장점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체 구조를 그림에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인풋으로는 먼저 이미지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인코더와 디코더는 오토 인코더와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를 통해서 Z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만들고 다시 디코더를 했을 때 기존의 이미지와 동일한 차원의 데이터로 복원을 시킵니다. 그러면 간은 이제 어디서 쓰이냐? Z값을 기반으로 Z값과 유사한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샘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간은 그 Z 차원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정한 사전 분포에 따라서 인풋 데이터를 그 샘플링을 진행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우린 이걸 실제 분포에서 가져온 실제 데이터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에 오토 인코더에서 만들어진 Z는 저 분포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 데이터를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만든 거기 때문에 페이크 데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 데이터와 그다음 페이크 데이터 이 두 가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었을 때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가를 구분해 나는 것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앞서 말한 것과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실제 데이터 분포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는 게 목표였다고 하면은 여기선 반대로 분포를 통해서 샘플링한, 그러니까 PZ를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가정을 한다면 정규 분포에서 Z 값을 뽑고, 그리고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낸 Z 값이 최대한 Z 쪽으로 샘플링한 데이터와 비슷하게 만들어 가도록 인코더까지 학습시키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저는 매우 헷갈렸었던 개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인코더, 디코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로스 값을 딱딱 서로 구하고 인코더, 디코더, 디스크리미네이터 각각 서로 영향을 주면서 네트워크끼리 학습해 나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인코더를 통해 만들어낸 Z 값이 이제 분포, PZ 분포에서 만들어내는 Z 다시와 유사하도록 만드는 인코더를 학습하는 것이 이 전체 모델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순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통해서 위에 상단에 있는 인코더와 디코더 모델만 학습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민맥스 적대적 방식을 통해서 GX, DX, 오토 인코더 층에 있는 인코더 네트워크와
그 밑에 있는 디스크리미넌트 네트워크만 학습을 진행합니다. 즉 여기에서 보았을 때 인코더 네트워크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로도 학습이 되고 그 다음 민맥스 로스를 통해서도 학습이 되는 두 번 학습되는 네트워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그리게이티드 포스테리어 분포인 QZ가 임의로 설정한 분포인 PZ와 유사해지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이 빠져서 지금 드리면 어그리게이티드 포스테리어 분포가 무엇이냐 했을 때 먼저 오토 인코더 네트워크 위에 보면은 Q 해놓고 X 조건부에 그 다음에 Z값 이 부분은 인코더로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네, 그 전에 데이터 X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분포를 우리가 PDS 분포라고 했을 때 앞서 인코더로 만들어진 Z의 분포와 그 다음에 기존에 투입된 데이터 인풋 X의 분포 두 가지를 서로 곱하고 적분해서 만들어진 분포 QZ의 분포가 어그리게이티드 포스테리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구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 녹화 중이니 저희가 쭉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질문은 나중에 한번 해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인코더 관련해서도 이제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생성 모델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없었던 데이터조차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생성 모델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그 없었던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랜덤 샘플링, 즉 랜덤니스를 부여함을 통해서 만들어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코더의 형태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랜덤니스를 얼마나 추가하느냐 정도에 따라서 1번에서 3번까지 심화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해서 오토 인코더 자체를 거쳤을 때는 고정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 분포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사전 분포로 정의했던 PZ로부터 랜덤 샘플링한 랜덤니스만 추가되는 형태가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인코더를 진행했을 때 인코더조차도 랜덤니스, 즉 Z값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한 번 더 랜덤니스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정규 분포다라는 가정도 없애고 랜덤 어떠한 의미의 분포를 따르는 랜덤 노이즈를 추가하여서 Z가 정규 분포를 따지 않는 보편적인 형태의 이제 랜덤니스를 추가한 경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본 연구에서는 1번에서 3번까지 갈수록 랜덤니스가 추가돼서 분포의 형태가 다양해진다라고 장점은 말하나 자신들이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서 1, 2, 3번 모두 다 유사한 결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1번의 형태로만 진행하겠다라고 서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저자는 VA와 AAE에 대해서 이제 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는 VA는 이미 정해진 데이터 분포 PZ가 정해져 있고 저희가 임의의 그 형태를 띠는 QZ, 즉 랜덤 샘플링 할 수 있는 QZ 분포를 최대한 실제 데이터 분포인 PZ에 맞춰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어드버서리얼 온토 인코더는 반대로 우리가 최종 결과 목적지는 PZ 값으로 하나 정해놓고 저희 데이터 분포 자체를 그쪽에 맞춰 놓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VA 같은 경우에서는 최적화가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가까이 용어를 잘못 썼습니다. 최적화는 가능하지만 QZ가 완전히 PZ가 동일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AE에서는 이미 저희가 결과값을 잡아놓고 데이터 분포를 최대한 그쪽으로 매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분포 형상으로 보낼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VA에서는 리컨스트럭션
리덕션 에러와 그 다음에 KR 다이버전스를 통한 그 두 PJ와 PZ 분포와 QZ 분포를 최대한 조율하는 규제항을 사용하고 있지만 AA 같은 경우에서는 리컨처 에러와 민맥스 규제항을 통해서 최대한 그 분포를 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버서리얼 온토 인코더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BA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 분포 형태, 대략적으로 정규 분포를 띌 것이다 아니다라는 정보가 필요하나 AA는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매핑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약 조건이 없어진다라는 특이점,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또한 정성적으로 이제 VA와 이제 AE의 성능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는 그림은 엠니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레이턴트 베리어블 Z의 분포를 가시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좌측이 이제 어드버서리얼 오토 인코더고 우측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A의 경우가 클래스별 경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분포 형태 또한 선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아 저자는 어드버서리얼 온토 인코더가 BI에 비해서 데이터의 매니폴드, 데이터의 차원적인 형상 이런 부분을 잘 포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 AAE 같은 경우에서는 다양한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슈퍼바이즈 러닝 형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형태, 언슈퍼바이즈 러닝 형태, 그 다음에 디멘저 리덕션 형태,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슈퍼바이즈 러닝 형태로 진행했을 때는 이제 그 레이블 값을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각 Z 값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를 추가했을 때 현재 나오는 분포처럼 앞서 아무런 라이블이 없었을 때부터 데이터의 분포가 조금 더 명확해진다. 그래서 각 클래스별로 데이터를 이미 분포에 맞춰서 인코딩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슈퍼바이저 러닝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현재 생성 모델 관련해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량적인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그 라이클리 후드의 로어 바인드를 통해 감적적으로 성능을 비교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로어 바운드를 통해서 제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엘보라고 해서 B에서 채택하는 그 데이터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이상치와 그 다음 가장 낮을 때 확률값 그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다르게 말해서 로어 바운드가 최대 이상치에 가까워지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로어 바운드 수치는 높을수록 좋은 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존의 생성 모델 DBN, StockCA 등을 비교했을 때 AA 방법이 엠니스트 TFD 데이터셋에서 가장 높은 로우 바운드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이제 AA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레이블 값을 넣었던 거에 반면에 이번에는 디코더 네트워크에다만 레이블 값을 인풋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밑에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있는 네트워크까지는 레이블 정보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각 데이터마다의 레이블 정보는 즉 인코더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디코더에만 레이블 정보가 들어가다 보니 위에서 인코더 단위에서 Z값으로 오히려 내려보낼 때에는 레이블 정보와 독립적인 정보에 대해서만 스타일링이 되고 디코더 단위에서만 레이블 정보를 고려하여 이제 분포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를 통해 이미지 복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스타일 정보와 레이블 정보를 분리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결과를 생성을 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밑에 있는 Z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샘플링한 Z 값에 대해서 넣는다고 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갔을 때마다 계속 스타일이 달라지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대신 그거에 대해서 레이블 정보는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터 단위에서 디코더 단위에서 적용을 함으로써 레이블 값도 가져가면서 스타일도 우리는 생성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구조가 계속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에서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적대적 네트워크를 이제 위층 레이블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Z값뿐만 아니라 Y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카테고리얼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Y-에 대해서 샘플링을 진행하고 동일하게 해당 샘플링한 데이터를 진짜로 그 다음에 인코더를 통해 만들어낸 Y값을 페이크로 넣어서 한 번 더 로스값을 통해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방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학습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 방식에서 3번째 세미 슈퍼바이즈 페이스만 추가된 거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방법은 언레이블 데이터만 활용해서 오토 인코더의 인코더와 디코더 빨간색 박스 부분만 학습을 먼저 진행하고, 두 번째는 인코더를 통해 만든 이제 적대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샘플링한 데이터와 그리고 인코더를 통해 만들어낸 데이터를 통해 그 차를 통해서 각각의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마지막은 레이블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인코더 모델을 업데이트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중에서 생성 모델 기반으로 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성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레더 네트워크나 ADGM 같은 모델에 비해서는 성능이 낮은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결과를 보았을 때 특히 또한 기존 뉴럴 네트워크 베이슬라인보다 뛰어난 점으로 보아서 적대적 네트워크를 통한 규제항을 적용하였을 때 실제 성능 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기존의 BA보다 어드버서럴 오토인코더는 end-to-end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위에 세미가 아니라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습 방식에 있어서 세미 슈퍼바이즈 페이스만 지운 형태로 진행하고 동일하게 이제 그 클러스터의 개수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넣어서 저희가 이제 생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재학습하고 그걸 데이터로 이제 성능 향상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멘전 리덕션 형태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구조에서 클러스터 헤드라는 네트워크를 추가로 넣고 그 다음 각각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합해서 콘캣한 형태로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만들고 이걸로 우리가 피처 익스트랙션 한 결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여기에서 말한 representation 벡터를 통해서 우리가 TSNE와 동일하게 특정 저차원으로 시각화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TSNE 같은 경우 세로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차원 축소를 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토 인코더가 해당 한계점을 해결해 주었고, 그럼에도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터의 매니폴드를 잡지 못하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드버스 오토 인코더는 이러한 한계마저 regularization 텀을 도입함으로써 데이터의 매니폴드를 잘 고려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드버서리 오토 인코더의 논문에 다뤘던 내용들이었고, 아마 구조 관련해서 지금 조금 복잡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추후
헷갈리던 점이나 이런 부분 질문해 주시면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